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비판한 뒤에 나온 조치입니다.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위안화 하락과 관련해 중국은 화폐 가치 절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강 총재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 시스템을 지키고 경쟁적인 환율 절하에 나서지 않으며 외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환율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환율 전쟁으로까지 퍼질 양상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무너졌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2.9% 급락했고 S&P 500 지수는 2.98%, 나스닥 지수는 3.47% 급락했습니다. 이로써 뉴욕 증시는 올해 들어서는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WTI는 배럴당 1.7% 하락한 54.6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원유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은 강세를 보이면서 1,500달러 선을 눈앞에 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기록적인 폭락장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시총이 49조 원가량 증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제 1950선대마저 이탈이 되고 1940대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시장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어제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7% 급락하면서 560선까지 시장 빠졌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 수급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과 외국인들이 매도세 나타냈는데요. 개인은 3천억 원 넘게 매도했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3천억 원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에서 좀 악재가 겹쳤습니다. 어제 정부 측이 오전 9시를 기점으로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으로 분석하면서 어제 시장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중국 인민은행 측이 위안화를 0.3% 절하 고시하면서 우리 시장의 원달러 환율 1,215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작은 악재도 민감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이 황해 남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이 피치가 미중의 무역 전쟁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24%포인트 깎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 원달러 환율 전해드렸듯이 어제 시장에서 1,215원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또 이런 상황에서 간밤에 미국과 중국은 환율 전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의 불안은 더욱더 커질 것 같은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이 전해드렸듯이 어제는 우리 시장 기록적인 폭락장이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크게 힘을 잃었는지 또 이런 폭락장 속에서도 힘을 받는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어제 코스닥 시장은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모든 악재가 반영되고 있어서 하단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전망 시간도 이어집니다. 어제 급락했던 우리 시장,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하락장을 보는 증권사의 시선과 앞으로의 방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해 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한 만큼 뉴욕 증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 조작 발언 이후에 시장은 급락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내렸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5% 이상 내렸고 반도체 종목들도 크게 내렸습니다. 또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실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마존이나 월마트 등 이 소매 유통 업체들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이 미국 증시는 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해서 환율 전쟁으로 확전할 것이라는 거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장중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폭락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보다는 덜했지만 낙폭 금년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수부터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9% 하락한 25,717.74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2.98% 하락한 2,844.74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3.47% 하락한 7,726.0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주요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하루 이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 장중 한때 961포인트 이상 폭락하는 굉장히 좀 극심한 불안감을 노출을 했습니다. 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격화와 그리고 환율 전쟁으로의 악화 가능성에 얼어붙었는데요. 중국의 달러 위안 환율은 이날 아시아의 시장에서부터 7위안 선을 넘어섰고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처음으로 이 7위안을 넘어선 건데요. 환율을 통제하는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달러 위안의 7위안 상회를 허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미국이 오는 9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추가 3천억 달러치의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이 보복 차원이라는 건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 이 중국은 자국 통화 가치를 거의 역사적인 저점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면서 이는 환율 조작으로 불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를 크게 약화할 중대한 위반이라고 위협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환율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이슈가 됐고요. 이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민은행 관계자와 금융15와의 인터뷰를 공개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을 넘은 것은 미국의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그리고 관세부가 예고 등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안화 절하가 미국 측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라는 이런 속내를 비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종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우선은 애플이 가장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이 5.23% 하락했는데 미중 무역 마찰이 격화되는 경향을 보이자 낙폭이 확대됐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에서 사실 좋은 모습들 단기적이지만 좋은 모습들 나타날 때 애플의 주가 좋았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좀 세게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애플이 가장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쿼보, 스카이워크, 브로드컴, 아날로그 디바이스 같은 이런 부품주들도 4%가량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램리서치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작게는 4%, 크게는 5% 이상까지 하락하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미국이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실적을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아마존이라든지 월마트 같은 이 소매 유통업체, 그리고 여기에다가 메이시스나 TJX 같은 백화점 업체들도 3%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국채금리도 이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안전자산으로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국채금리 하락하면서 JP모건이 한 3%가량 하락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4%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에너지 관련한 업종들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부각이 되면서 하락했고요. 최근 발생한 총기 사건 때문에 이 블리자드라든지 EA 같은 이 게임주들도 5% 이상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악재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악재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혼재됐습니다. 미 공급관리협회 ISM은 7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지난달 55.1에서 53.7로 내렸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2016년 8월 이후에 3년 만에 최저치고요. 이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55.7에도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미 서비스업 PMI 확정치는 전월 51.5에서 53.0으로 상승했고요. 앞서 발표된 예비치가 52.2였는데 이도 웃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는 위안화 약세가 미중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면서 이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반응을 했었고요.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 FF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9월 25bp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74.2% 그리고 50bp 인하 가능성 25.8% 반영하면서 이 상당히 시장 좀 불안하고 경기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된다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뭐 금값 상승하고 10년물 국채금리 같이 올라가면서 금리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죠. 전 거래일보다 폭등했습니다. 36.91% 폭등한 24.12를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국내 증시도 거의 패닉에 가까운 그런 좋지 않은 시장이었고 미국 증시도 굉장히 거의 공포가 있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폭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크게 빠졌지만은 이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미국 재무부가 전격적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미중 간 무역 전쟁은 환율 전쟁, 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의 원달러 환율도 이제 1,300원대까지 가까이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국내 증시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들, 증시가 하락하면서 외국인 매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환율까지 원화 약세 이런 부분들 나오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시나리오 거의 그런 부분들로 많이 흘러갔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이 원달러 환율 1,200원 이상 그런 모습들 1,215원, 15.3원으로 마감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수출주에는 긍정적이다 이런 코멘트들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원화가 약세가 된다는 부분들은 이 국내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체력을 약하게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 거시적으로 좀 크게 본다라면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수출주에 집중하기보다는 수출주의 장점에 집중하기보다는 국내 증시의 체력이 약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피치 같은 경우 저 세계 20개국 가운데 멕시코의 성장 전망치 조정폭이 0.25% 그리고 그 다음이 사실 한국이 0.24% 포인트로 뒤를 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수출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 이 대한민국 그 중에 한 나라다라는 부분들 나오고 있고요.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대한 한국의 성장률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하락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경기에 있어서도 분명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증시에 있어서 당연히 전일 증시에서 보셨겠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개인들의 매도까지 나오면서 좋지 않은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싸움인데 중국이 위안화 환율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조정을 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부분들 좀 길게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트럼프 계속 밀고 당기고에 대한 부분들 많이 보여줬습니다. 좀 심각하다. 사태가 좀 너무 심각해진다라 그랬을 때는 살짝 당겨주고요. 이 중국과 너무 가까워졌다라는 부분들 이럴 땐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겠다는 그런 부분들 나오면서 좀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이 트럼프가 밀고 당기고는 하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급등 상황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인민은행 측이 위안화를 0.3% 절하 고시하면서 우리 시장의 원달러 환율 1,215원대까지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급을 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달러 환율 흐름? 네, 사실은
전일 밤에는 미국과 중국이었지만 이 대한민국 시각으로 전일 낮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가 굉장히 좀 크게 미쳤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2년 7개월 만에 달러당 1,200원을 돌파했는데요. 금년에 1,150원대 돌파가 잠깐 있었을 때 그때도 굉장히 원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들, 걱정들 많았었는데 1,200원 돌파하면서 이 굉장히 원화에 대한 약세가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원화 값은 2거래일 만에 30원 가까이 급락하면서 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전일이었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7.3원 굉장히 급락했습니다. 이 올은 1215.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2017년 1월 11일 이후에 이때가 이제 1208.3원이었는데요. 이 이후에 2년 7개월 만에 1200원 선을 넘어섰고요. 종가 같은 경우는 2016년 3월 2일 이때가 1227.5원이었는데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국내에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있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악재가 잇따르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이 1,200원이었는데 이 1,200원 선마저 뚫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특히 전일 오전 10시 40분에는 달러당 1,218.3원에 거래되면서 장중 1,227.0원을 기록했던 2016년 3월 3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는데요. 일본이 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후에 환율 같은 경우 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런 부분들 좋지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까지 나오면서 환율은 좀 더 오를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위안 달러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선 게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5월 이후에 11년 3개월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원화 약세에 대한 당국의 개입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지금 중국 이 환율 조작국으로 트럼프가 발언한 만큼 현재 이 원화 약세에 대한 당국의 개입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조금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기재차관보는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시에는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오늘 나오는 뉴스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투자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8월 달에 본격적인 시작이죠. 네, 근데 8월 달도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참 답답하고요.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 받기도 죄송스럽고 드리기도 죄송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날씨도 엄청나게 푹푹 찌고 있습니다. 아우, 올해 진짜 더운 것 같습니다. 증시도 짜증날이 많지 답답합니다. 지금 같았으면 오히려 아예 증시를 한국벌에서 좀 휴장을 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휴가철이고 하니까요. 증시 좀 휴가를 좀 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도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 딱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부족한 것에 대한 서러움을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등치 좋고 체력 좋고 달리기 잘하는 어려서 그런 친구들이 참 부러웠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저 갖지 못한 거 모든 분야에서 약자에 대한 서러움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좀 더 여유롭게 가진 사람들이 어떤 배품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나 그 사회나 그 가정이나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주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가진 자의 횡포, 강자의 억압, 소위 말하는 그 갑질이죠. 현 정부 들어서도 이 갑질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갑질 문화 퇴출 그리고 없애는 그런 운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 상당 부분이 없어졌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의 이 G2국가의 강대국의 어떤 압박으로 인한 커다란 어려움, 이제는 우리와 인접한 동맹 같지 않은 동맹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그렇죠,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이번에서도 약자의 서름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8월 6일 화요일 서울경제 방송이죠. 센TV 서울경제 방송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고, 역사적 인물 중에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목민심서에서 제가 좋아하는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힘들면 한숨 한번 쉬고 하늘을 보세요. 멈추면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목민심서에 나오는 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앞서서도 목민심서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목민심서가 그 초등학교, 아니 그 이전 유치원 때부터 필독서로 익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뭐 정치권에 몸을 닫고 있는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회 각 층에 있는 지도층 인사들도 꼭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은 우리 스스로 강구할 수밖에 없고, 주식에서 여러분 엄청난 손실을 보셨다든지 역사클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려면 이번 기회에도 뭔가 자신만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번 배우는 그런 계기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크게 빠졌습니다. 코스피 이제 1950선 이탈됐고 40선까지 내려왔고, 코스닥 시장은 7% 넘게 빠지면서 어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좀 증시에서 자금이 몰릴 데가 없다 보니까 작은 자금에도 이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어제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크게 하락했고 또 올랐습니까? 야, 참 블랙먼데이라는 말을 이제 하는 것도 죄송스럽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패닉 세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습니다, 시장이. 어제 코스피 종합지수가 1946포, 1950이 붕괴됐어요. 나스닥 같은 게 죄송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7%가 이상 폭락하면서 사이드카가 발효되는 그런 모습마저 나타나는, 최근 들어 주시장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사이드카가 뭐냐 하는 질문을 어제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만큼 주가가 폭락하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효과를 정지시키는 그런 사태까지 빚어지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다는 점입니다. 제가 앞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려했던 사항이 재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진짜 속상하고 마음 아픕니다. 제가 앞서서도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 신고가 행진을 보이는 등 선진국 증시가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증시가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왜? 그들이 빠지면 우리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국내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라, 주도주를 사라 하고 격언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자, 국내 시장, 미국 시장보다 더 크게 하락한,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도 역시 2%가 넘는 3% 가까운, 그리고 나스닥 시장은 3%가 넘는 폭락을 실현하면서 본격적인 세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 말씀드린 대로 국내 시장도 51.15%, 하락률이 무려 2.56% 폭락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45.91%, 91포인트. 와, 이 코스닥 시장은요, 40포인트,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려 7.46%가 폭락하면서 600포인트가 그냥 붕괴되면서 569포인트로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016년 9월 이후, 2016년 6월 이후 무려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고요. 코스닥 시장도 2016년 12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벌써 발효가 됐고요. 앞에 살짝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어제 오후 2시 9분 12초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이 사이드카 발동 또한 2016년 6월 이후 무려 3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발효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빠진 보통 통상적으로 반등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장도 시초가 하락 출발한다면 반등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잠시 후에 투자 전략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지만 오늘 아침 시초가 개파락한다면 절대 추격해서 매도하지 마십시오. 오늘 꼭 매도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도 하락 출발한다면 틀림없이 반등을 줄 것입니다. 그 반등을 이용하는 전략이 가능하겠고, 그리고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오늘 발빠른 투자자, 어느 정도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출에 자신감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장 초반에 오히려 단기 매수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말 그대로 초단기 매매에 불과합니다. 반등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말 그대로 반등입니다. 우리가 주가가 이 상승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죠. 상승하고 반등입니다. 상승이라는 얘기는 더 간다는 얘기고, 반등은 말 그대로 장중에 반등하든지 살짝 급락했다는 반등이고 다시 빠진다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은 역시 반등밖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그 반등이 연속적으로 치고 가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내 시장 어제 투매가 발생하는 폭락 패닉이 올 정도로 매도 물량이 강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악화일을 걷고 있죠. 자, 위안화가 벌써 포치라고 하는 7위안을 방어하는 선이 붕괴되면서 장중한테 7위안이 더 돌파되는, 그래요.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일 간의 경제전쟁, 이거 전입가경입니다. 언제 끝날지, 어디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투매가 발생하면서 반등은 예상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반등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요한 건 그렇다면 시장이 왜 내렸냐인데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 원인은 우리 최앵커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고 많은 시청자분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두에도 살짝 언급해드렸죠. 스타트. 시작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제 오늘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온 것이고, 그렇죠? 물론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입니다. 트럼프. 이 대선까지 아주 일어난 고도의 이 전술과 전략을 계속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그렇죠? 많은 상대 국가들 그리고 약소 국가들이 받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미 참여연 선거는 끝났습니다만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일부 극단적인 투자자분들은 일본 아베 정부의 임기가 2021년 9월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는 2022년 5월입니다. 이거 이때까지도 이런 사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 한일 간의 이 냉각, 전쟁, 아주 초긴장 상태가. 그래서 두려움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한층 더 가속화되는, 각 기업 총수들이 비상회의를 앞다투어 소집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시작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침체 국면도 더 이어질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이 일단 팔구부절식의 투매에 가세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고, 또 일부 불확실한 자산, 위험 자산에 일커지는 주식보다는 채권, 그리고 금이나 그리고 엔화나 달러 같은 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려는 그 심리가 더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하락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도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죠. 전체 상장 종목 수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2252개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더 많죠? 1352개고요. 코스피는 900개. 그래서 이 2252개 종목 중에서 어제까지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절반 가까운 43%가 신저가입니다. 신저가 종목이 어제 975개나 됩니다. 와, 이것은 무슨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지 IMF 때와 거의 엇비슷한 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코스닥 시장은 그 사이드카가 발동됐죠. 특히 코스닥 시장의 주력은 제약과 바이오입니다. 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 IT 업종이 종합지수를 좌지우지하듯이
코스닥 시장은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바 사태 이후 이 삼바도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검찰이 조사 중입니다. 한미약품, 신라제, 예? 그리고 코롱, 인보사 사태 이런 대형 악재들이 줄기차게 출회하면서 뭐 고점 대비 30-40%뿐만 아니라 70-80%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에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이 거의 패닉에 가까운 투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나오면 말씀드린 대로 반등은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격언 하나 말씀드리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야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예측은 물론 많은 분들이 합니다. 하지만 그 예측대로 들어맞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고점을 논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면 어디가 저점이라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할 겁니다. 특히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거 맞추고 싶어가지고 여기가 바닥이니까 막 떠들어댈 겁니다. 밑자의 본전이라는 식으로 그거 너무 진실성이 없고 책임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드린 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락하고 있을 때 저점이 어딜 것이다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흐름의 판단에 맡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어제의 급락 사태뿐만 아니라 최근의 하락이 투매로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인 것이 과대나 폭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시장의 흐름에 보고 확인하는 시장의 흐름에 판단을 맡기는 그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이오주들 과대 낙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반등이 가능할까요? 네, 오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도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반등에 불과합니다. 발빠른 투자자분들,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신 분들,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이 그 시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투자자분들은 말 그대로 그 반등을 먹고 매수한다기보다는 그 반등을 이용해서 여전히 주식 비중을 줄여주자. 이미 앞서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죄송스러울 만큼 보수적인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50% 이상은 현금을 보유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태를 우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만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자, 그렇죠? 주식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자,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의 고수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장 전략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죠. 이미 여러분도 해답은 알고 계세요. 결론? 매매하지 말랍니다. 사실 어제까지는 단기 매매 전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지난주. 예. 그 종목도 이미 세팅해 드렸습니다. 왜? 종목이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전략을 드렸습니다. 속칭 말하는 애국주다. 이거밖에 대안이 없다. 그럼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여전히 매도입니다. 대안주밖에 없는 그 애국주들. 애국주가 뭐예요? 모나미를 필두로 한 문방사옥, 문방으로 쓸 일본 제품을 많이 쓰다가 이제 국산을 대체하면서 그리고 의류, 유니클로가 매출이 급감해서 신성통성 같은 종목들 그리고 맥주 중에서도 우리나라 맥주들 이런 것들이 속칭 말하는 소비재 중에서 애국주고요. 또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품 국산화, 핵심 국산화, R&D, 연구개발에 7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M&A에 2조 이상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무려 10조 가까운 자금을 이 부품 국산화, 핵심주에 투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고 나서 이게 효과적으로 산업계에 미치지 않는다면 추가 대책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들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격언에 보면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하죠. 시장이 워낙 침체 국면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손실이 적다든지 플러스 나는 종목은 조금만 먹어도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손실이 거의 50% 이상 나는 종목을 어떻게 매도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들 종목군들도 단기 매도 물량에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강조해 드렸던 이 애국주들도 속칭 그렇죠. 올라오면 한번 이익 실현을 해주시는 센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들 종목에 추격 매수를 하는데 몰빵의 전략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들 종목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이제는 단기 매매 전략 그리고 초보 투자는 좀 자제하는 그리고 그들 애국주들도 상승하면 한 번씩 이익 실현해줬다가 다시 내일장을 노리는 이렇게 초단기 매매만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모든 것을 만살제처럼 철저하게 절반 이상은 현금 비중을 유지한다는 전략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 동향 환율 1,200원을 돌파가 아니라 어제 1,215원까지 올라간 와 참 17원 30전이 급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주식시장의 연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 안전 운행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여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들으셨다시피 우리 증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 보도국 증권팀 김성훈 기자와 함께 우리 코스피 시장 함께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증시가 크게 빠졌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증시가 크게 빠졌는데 악재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고 총집합이라고 불릴 만큼 악재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증시가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러한 악재들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전망에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정적인 전망이 당연히 많습니다. 먼저 KB증권은 한일 갈등의 경우 일본의 추가 규제와 신용 등급에 대한 영향, 또 실제 생산 차질 발생 등 우려가 많이 남아있다면서 이 단기적인 코스피 1차 지지선을 1930선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전과 달리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에 증시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하이투자증권도 금융시장이 미국의 추가 관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관세 조치가 중국 경제는 물론 미국 경제, 특히 이 제조업과 소비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이 관세발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관세 부과가 미국의 연말 큰 소비 시즌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한 흐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도 금융시장 불안정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 핵심 우량주 중심의 투자 또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 축소를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다뤘듯이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까지 지정을 하면서 중국의 수출과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증시도 전망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 중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하단을 1900선 이하로 잡은 증권사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신증권이 코스피 하단을 1850포인트로 설정하고 그동안 기초 체력보다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던 우리 증시가 가격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증시의 기초 체력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저점을 확인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인데요.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도 변동성 장세가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더 줄여야 한다는 것이 대신증권 측의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이 현재 많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증시가 언제쯤 좀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네, 증시 정상화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에 따르면 8월 말에 우리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방아쇠,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현 상황에서 절대주가의 하단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8월 23일 예정된 잭슨홀 미팅 등에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이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할 경우에 이것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실제로 경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우려가 아니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또 신한금융투자도 1998년, 2008년에도 코스피가 재기 불능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 코스피는 2600선 이상으로 회복을 했다고 말하면서 추가 하락 시에 매수 대응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주식시장 크게 빠졌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도 좀 시장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한 모양새인데요. 네. 어제 이제 금융위원회가 증시의 폭락의 심각성에 대해서 서울 정부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국내외 금융시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에 따라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보도국 증권팀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우리나라는 태풍 프란시스코의 사정권 안에 들겠습니다. 통영 부근을 기점으로 이번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시설물 안전 점검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 경상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특히 경상도와 강원 영동으로 최대 100mm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로 점검을 하셔야겠고요. 또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가 오는 날에는 작업을 되도록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태풍 반경에 들기 전까지는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6도로 어제와 비슷한 더위가 예상되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요. 또 잘 드셔야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에 주의하시면서 음식도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낮 동안에는 서울과 수원, 춘천은 36도까지 올라 덥겠고 저녁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동해안은 울진과 울릉도는 낮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부산과 대구는 아침부터 흐리겠고 낮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출항을 되도록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바다의 물결 역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 최신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비가 내리면서 전국의 열을 잠시나마 식혀주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목요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다시 33도 선을 회복하며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도 시원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